안녕하십니까, 최길관입니다. 오늘 그 녹화 방송은 신라가 사만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뭐냐? 힘없는 가장 삼국 가운데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지만 신라가 사만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사만통일의 원동력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그 국민적 총화단결이죠. 그게 이제 불교의 역할이 컸는데 불교가 내무랑 때부터 왔어요. 그게 이제 그 고구려에 간섭받는 그 시기였는데 그 내무랑의 구미에서부터 받아왔고 그 다음에 법황 때 보면은 2차 동원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불교를 공인을 하죠. 불교를 받고 난데 가장 큰 등은 이제 원효대사입니다. 그때는 귀족 불교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도 귀족적이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귀족과 그 백성들 사이에 격이 있었죠. 그러나 원효대사의 어떤 그 대중화된 불교로 인해서 국민과 귀족들하고 총화단결이 됐고 백성들이 불만을 아미사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 아미사상은 뭐냐면 내세신앙이거든요. 이런 걸로 많이 역할을 했고 그래서 총화단결을 할 수 있고 백성과 귀족들의 관계를 좀 가깝게 했고 그다음 백성들이 불만을 아미사상으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광법사의 세속오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했죠. 화랑도 이게 굉장히 역할이 컸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엄종 사상입니다. 의상의 화엄종 사상인데 이 화엄종 사상은 내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걸로 해서 포용 정책을 썼죠.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교가 와서 국민과 귀족들이 가깝게 했고 그리고 뭐냐면은 백성들이 불만을 풀어줬고 그 다음에 화엄종 사상으로 이런 뭐냐면 포용적인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원광법사로 해서 지도자들의 그, 그 윤리를 제대로 했죠. 그게 이제 가장 어떤 사상과 이념은 그게 무장이 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귀족들과 이제 왕들 이런 그 지도층들이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사만통일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게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력한 무기죠.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철제죠. 철, 새부리 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철이 괜찮다는 게 바로 울산에서 나왔고 그 새부리 철로 인해서 상당히 뭐냐면은 국력이 신장되었다. 네 번째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이 화살이죠. 쇠뇌. 700m, 8m 가는 최첨단 무기를 발명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꺼번에 여러 개씩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한 번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 쏠 수 있는 쇠뇌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보통 화살은 70m, 80m인데 10배 이상은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쇠뇌 같은 경우는 사만통일을 할 수도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하고 20만에서 3만 대군을 싸울 때 그 당나라에서 20만 대군을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티베트 지역도 있었고 돌골 지역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북방이나 이쪽에 티베트 쪽에서 항상 어떤 그 문제가 있었죠. 그런 와중에서 20만 대군이 끌고 왔다는 것은 신라를 상당히 아팠죠. 그러나 그 신라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쇠뇌로 인해서 그 매초성 전투, 경기도 영천군이죠. 영천군 거기에서 전투에서 벌여서 그 당나라가 크게 깨졌죠. 그 세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쇠뇌 이런 걸로 인해서 강력한 그걸로 승리를 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신라가 가장 컸던 건 그 바다를 그 해는 해상 그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런 전체적인 이유로, 그리고 또 외교로 당나라와 손잡고 그렇게 외교적인 거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괜찮았다.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괜찮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승리를 했죠. 645년도는 백제한테 일방적으로 당했죠. 뭐 45개 성이 뺏기고 645개 뭐 수십 개 성이 뺏기고 대하성 합천이죠. 합천 대하성까지 무너졌지만, 그러나 김춘추의 외교 정책과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 그리고 난세의 영웅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의 대활약, 이런 걸로 인해서 삼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중앙집권 체제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신라는 중앙집권체 김유신 장군과 김춘추로 이렇게 그걸 장악했지만, 백제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체가 되지 못했고, 고구려 역시도 뭐냐면은 이 중앙집권이 못했죠. 왕권이 되지 못했죠. 그 고대에서 삼한통일을 하려면 가장 강력한 게 왕권 강한데, 이 백제 지역 같은 경우도 660년에 그렇게 허술하게 깨졌던 게 예식전이라는 그 사람이 배신했어요. 예식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백제는 뭐냐면 의자왕이 삼천궁녀 딱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백제가 국력은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귀족들하고 왕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하지 못했고, 고구려 역시 영계소문 사후에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나라는 왕권이 강화됐죠. 당태종 이세민이 등장해서 왕권이 강했고, 신라 역시도 왕권이 강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돌고래나 뭐 티벳이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상당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삼한통일이 한 가지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미사상, 화엄종사상, 원강법사,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일치단결, 그 다음에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해상 무역이 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이 철문화, 세부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쇠뇌, 동아시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보통은 60m, 70m인데 이거는 뭐 700m, 800m 날아가 버리고 뭐 한 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무기가 특출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한이 통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삼한이 전쟁을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그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661년 2년도에 흑지상체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백제 보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외나라하고 이렇게 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이 구조오소격을 해서 그걸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고구려가 이제 당나라하고 싸울 때 고구려를 많이 도와줬죠, 신라가.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백제와 고구려의 어떤 그 귀족층들과 그런 백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화엄종사상으로 인해서 그래 됐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개방화 문화였어요. 신라가 처음에 삼한통일할 때는. 그래서 가야의 김유신 장군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흔히 보면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렇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나 신라 하대에 와가지고는 뭐 우리가 뭐냐면은 이 육두품 제도죠. 골품 제도. 그게 너무 강해졌고 외부의 세력을 전혀 안 받아들였죠. 개방한 문화가, 우리가 나라가 흥하려면 항상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라 개방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포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삼한통일했던 것은 화엄종사상의 어떤 포용 정신과 개방화, 그리고 능력 위주, 이런 것들이 다른 백제와 고구려보다 나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삼한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신라가 삼한통일을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